합격 용접 기능사 파트 1 용접 일반의 챕터 1 용접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1 용접의 개요에서는요, 이 용접의 원리, 그리고 접합의 분류, 그리고 용접의 특징, 그리고 용접의 종류,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용접 기능사에서는 용접 일반에 대한 이 파트 1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범위가 적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챕터 1 용접의 개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용접의 원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용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접합하려는 2개 이상의 물체나 재료의 접합 부분을 냉간 또는 반용융 또는 용융 상태로, 여기서 반용융이나 용융 상태라고 하는 것은 녹인다는 뜻이겠죠. 모재를 녹인다는 뜻입니다. 그 용융 상태로 만들어 직접 접합하거나, 접합하려는 2가지 이상의 물체 사이에 용융된 용가제를 첨가하여 간접적으로 접합하는 기술을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접에서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모재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역할을 해주는 용가제, 그리고 이 전원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고요. 전원 역할과 따로 이 용가제를 녹여주면서 하는 용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가제를 첨가하거나 용가제를 전원으로 같이 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용극식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용접의 원리, 이 정의를 보시면 용접의 그 종류로 유추해 놓을 수 있는데요. 이 냉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찰을 뜻합니다. 그리고 반용융 또는 이제 녹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용접을 3가지로 나누면 이 모재를 녹여서 접합하는 융접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냉간, 마찰이라고 했죠. 이것을 마찰력을 줘서 붙이는 압접이 있겠고요. 그리고 납땜이 있겠습니다. 납땜은 이 융접과 이 압접과는 반대입니다. 자, 이 금속의 표면에는 매우 얇은 산화 피막이 덮여 있고요. 울퉁불퉁 요철이 있어 상온에서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1억 분의 1 정도, 가까이 금속을 접근시키면 이렇게 인력이 발생하는데, 이 10의 마이너스 8승 cm까지 접근시키게 되면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시킬 수가 없으니까 전기와 가스 같은 열원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을 영구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용접은요. 이 지금 10의 마이너스 8승 이 금속 간의 인력 10의 마이너스 8승 간격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알아두시고요. 자, 오른쪽 참고 부분 보시겠습니다. 이 용접하는 자세로는 이 4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전자세까지. 자, 우선 이렇게 아래를 보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 아래 보기 자세가 있겠습니다. 자, 플롯 포지션이고요. F입니다. 아래 보기. 자, V는 버티칼이죠. 버티칼. 우리가 블라인드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버티칼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버티칼은 그래서 수직, 세로를 뜻합니다. 수직 자세.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용접을 하죠. 그리고 H, 수평 자세입니다. 호리진 포지션. 그리고 O는 위를 보면서 하는 오버헤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 올 포지션에서 어떤 자세로 해도 상관없는 전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자세를 뜻하는 FV, HO, AP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접합의 분류입니다. 이 접합의 분류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 용접이 속하는 것은 이 야금적 접합입니다. 용접의 분류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융접과 모재를 녹여서 하는 융접과 모재를 살짝 녹여서
가압을 해서 마찰력을 줘서 붙이는 앞접이 있겠고요. 납땜이 있습니다. 납땜은 이 두 가지는 자 모재를 좀 녹이지만 이 납땜은 용가지를 녹여서 붙이는 것입니다. 모재가 녹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모재를 좀 녹여서 가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계적 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트 이음, 뭐 나사, 리벳, 코터 이음, 리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는 그 야금적 접합 방식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용접의 종류만 알고 있어도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용접의 특징입니다. 자, 용접의 특징은요. 굉장히 재료가 절약되고 중량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공정이 단축되고 강제적이고요. 두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밀, 수밀, 유밀성이 우수하고 이음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동화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 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과크 용접은 보통 2500도 3000도 정도가 됩니다. 뭐 플라즈마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도까지도 올라가고요. 이렇게 굉장히 고온에서 모재를 녹이기 때문에 잔류 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축 변형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잔류 응력이 이제 하는데요. 이런 결함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지하는 그런 방지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치손이 생길 우려도 있고요. 변형과 수축이 생기므로 뭐 역변형법이라든지 수축 변형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그 모재를 좀 휘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서요. 용접은 품질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용접사 실력 있는 용접사가 굉장히 대우받는 것입니다. 기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요. 참고 부분에 용접기를 설치해서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용접 열원입니다. 가스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에너지가 있는데 이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로 나누게 됩니다. 이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산소를 제외한 가스는 보통 가연성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스를 가연성 가스라고 하고요. 조연성 가스는 스스로 폭발을 못하지만 폭발하는데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소가 있고요. 가연성 가스 수소가 있고요. 아세틸렌 C2H2죠. 자, 메탄 CH4, 프로판 C3H8, 그리고 부탄 C4H12 되겠습니다. 이 화학식도 한 번씩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스 용접에서도 이렇게 아세틸렌과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아세틸렌과 산소를 혼합한 가스 용접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스 용접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스 에너지 말고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가스 에너지 사용하는 것은 가스 용접. 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피복 아크 용접이죠. 아크 용접. 모재와 전극 사이에 아크열 또는 전기 저항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모재와 전극 사이에 아크열, 피복 아크 용접이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전기 저항열을 사용하는 것은 전기 저항 용접이 있겠습니다. 기계적 에너지는요. 용접의 종류 중에 모재를 녹여서 붙이는 용접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모재를 조금 녹인 다음에 마찰력을 주어서 붙이는 앞접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앞접을 할 때 이 마찰, 진동에 의한 열을 이용하는 방식을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찰 앞접과 초음파 용접, 보통 앞접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용접의 종류 및 용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조건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용접의 종류에서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오고요. 이 종류 중에서 특징 그런 걸로 한 4-5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용접의 분류.
융접과 자 앞접 그리고 모재를 녹이는 것이 아니라 용가제를 녹여서 붙이는 납땜이 있겠습니다. 보통은 납땜을 할 때 우리가 은납을 많이 사용하죠. 은납. 자, 융접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자 아크 용접이 있겠고요. 이 아크 용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피복 아크 용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복 아크 용접 챕터 2 다음 챕터에 있는데요. 이 피복 아크 용접이 이 용접 기능사 필기에서 보통 2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접이고요. 우리가 실기도 또한 용접 기능사는 피복 아크 용접으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특수 용접 기능사는 이 특수 용접, 이 쇼트 용접과 텅스텐, 티그 용접으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용접 기능사의 아크 용접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터드 용접이 있습니다. 스터드 용접. 그리고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이거 뭐 잠호 용접이라고도 하고요. 뭐 가시 용접이 아닌, 그러니까 아크를 볼 수 없어서 불가시 용접이라고 하는 서브머지드 용접이 있고요. 탄산가스 아크 용접, CO2 용접이죠. 그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텅스텐을 이용한 티그 용접과 금속을 이용하는 미그 용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용접으로는요, 자, 산소 아세틸렌 용접, 공기 아세틸렌 용접, 산소 수소 용접 이렇게 있겠고요. 특수 용접으로는 일렉트릭 슬래그 용접, 전자빔 용접, 테르밋 용접이 있겠습니다. 이 테르밋 용접은 그 미세 알루미늄과 산화철을 자, 혼합한 그리고 점화제를 섞으면 테르밋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아크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재를 녹이는 융접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앞접입니다. 앞접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용접 방법은요, 저항 용접, 초음파 용접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마차 용접이나 가스 앞접, 냉간 앞접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앞접으로 알 수가 유추해 놓을 수 있는데요. 이 초음파 용접, 이 전기저항 용접은 이 전기저항 용접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용접이 있습니다. 저항 용접은 겹치기와 맞대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전기저항 용접에서 그 겹치기 용접만 알고 계시는 그 분들이 많아요. 그 겹치기 용접에는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스 용접을 나눌 수가 있고요. 맞대기 용접도 있는데 이 맞대기 용접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맞대기 용접에는 플래시 맞대기 용접, 업셋, 퍼커션, 버트심, 그리고 풀심 용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용접이 굉장히 그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접에 속합니다. 초음파 용접. 꼭 초음파 용접이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납땜에는 연납땜과 경납땜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450도 이하인 경우가 연납땜, 그리고 이상인 경우가 경납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접의 용도입니다. 용접의 용도로는 각종 구조물에 쓰이고요. 자, 운반 기계, 기계 장치류, 가정용품, 기타 뭐 원자로나 로켓, 우주선 등에 사용이 됩니다. 뭐 용접의 용도는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챕터 1인 그 용접 개요에서는요, 그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한 장 반 정도 됐는데, 그래도 좀 용접을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접합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용접의 특징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냐 없냐, 구분할 수 있냐 없냐를 자,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좀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 상태에 있는 두 개의 금속 재료를 융접, 앞접, 납땜으로 분류하여 접합하는 방법, 이것이 용접의 분류죠. 용접을 뜻하는데, 이 용접은 어디 접합법에 속했었죠? 야금접 접합법이었습니다. 야금접이라고 하면은 자, 용접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인 접합법에는 볼트 이음, 리벳 이음, 뭐 접어있기 킷 및 코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용접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보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구조물 제작이 굉장히 쉽습니다. 기밀 수밀 유밀성이 좋습니다. 변형의 우려가 없어 시공이 용이하다. 이 용접의 단점이었죠. 굉장히 고온으로 하기 때문에 변형의 그 우려가 있습니다. 수축 변형도 생기고요. 그 응력도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응력. 시공이 그래서 그 변형의 우려가 있고요.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서 용접의 품질을 좌우한다. 이것이 가장 큰 용접의 단점이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